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LNG 조선 외에 대미 협상 카드는 항공기, 무기, 농축산물, 원유, 금융 디커플링, 월스트리트의 8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타임 폭탄이 방금 카운트다운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왔다. 아오모리 현에 미군의 초음속 제트 폭격기가 출현, 잠시 머물지도 이유란 미일 관세 협의, 고기, 쌀, 감자 등 수입 확대, 자동차 시장 등 비관세 장벽의 재검토도 요구한다. 중의 서해 공정, 강철 맞도까지 박았다. 한동훈을 막아라. 친중 국힘당의 총공격. 러시아 푸틴, 미국과의 잠재적 알루미늄 히토류 거래 개요 발표. 러시아, 독일이 황소자리 타우러스 또는 토러스라고 불리는 미사일을 보내면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미 수출 올스톱, 마진 포기하고 버틴다. 무역전쟁의 앞날캄캄한 중공장들. 백악관 코로나19 중국 실험실에서 인위적 제조 홈페이지 게재.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고 검증해 본다. 강원랜드 외 서울에서도 카지노를 운영하는 정부. LNG 조선의 대미 협상 카드는 항공기, 무기, 농축산물, 원유. 세종에서 안소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4월 20일 날 0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조선비지와 만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균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수입품 MTI 3단이 1위에서 10위는 원유, 반도체 제조용 장비, LPG,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천연가스, 육류,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 곡실류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도 대미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큰 항공기에 지목했다. 미국산 첨단 무기 확대도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된다. 미국은 2014년 2000부터 2023년까지 총 1082억 3700만 TVI 무기 양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표라고 되어 있네요.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았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 순위를 보면은 한국이 53억 7,900만 TIV,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일본, 카타르에 이은 5위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육류는 대미 수입 품목 8위, 곡식류는 11위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미국은 한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을 문제 삼아왔고, 한국이 미국산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본도 똑같은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금융 디커플링. 월스트리트의 8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타임 폭탄이 방금 카운트다운을 받았다. 카크푸 응우엔이라고 그룹 포커스에서 4월 1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알람을 울리고 있다. 이 골드만삭스가 중국 투자에 발벗고 나섰던 글로벌 금융 세력이죠. 미중 긴장이 본격적인 금융 디커플링으로 번질 경우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상장 ADR 2,500억 달러, 홍콩 주식 5,220억 달러, 육상A 주식 일부를 포함해 8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 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최근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하며 트럼프 정부에서 처음 등장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미국 상장 중국 기술 ETF 중 가장 큰 규모인 크라네시스웨어의 CSI 중국 인터넷 펀드는
홍콩 백업 상장이 없는 ADR 셀프의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의 72%가 미국 투자자에게 묶여 있는 상황에서 상장 폐지 시나리오는 대규모 매도세를 촉발할 수도 있다. JP 모건은 지수 재고로 인한 패시브 유출이 110억 달러를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론은 디커플링 절벽은 더 이상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만 디커플링이 되는 게 아니고 금융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 그러면은 혼란이 중국에서 당연히 일어나겠죠. 자, 금융까지 이제 디커플링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동안에 중국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 자체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 철수를 하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왔다. 아오모리현에 미군의 초음속 제트 폭격기가 출현. 잠시 머물지도 이유란 4월 19일 날 인기 있는 뉴스, 미사와 기지에 초음속 폭격기가 파견됐다. 2025년 4월 18일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초음속 폭격기 B-1B 랜서를 전개시켰다고 발표했다. 미 공군이. B-1B는 미 공군이 운영하는 3종류의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가변 날개를 장착해 초음속 비행도 가능하다. 1980년대에 배치되어 처음으로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하는 임무도 상정했지만 냉전 종식 후 미국 핵무기 전략이 전환됨에 따라 현재는 재래식 무기만을 탑재하는 장거리 폭격기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의 폭격기는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전 지구적인 전개가 가능한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 운영할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BTF를 조직해 파견하는 것은 미군의 존재감과 그 뛰어난 원정 전개 능력을 어필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도 훈련 올 때마다 이 비행기 B-1B가 뜨죠. 그리고 이것은 일본 전투기가 호위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미일 관세 협의, 고기, 쌀, 감자 등 수입 확대, 자동차 시장 등 비관세 장벽의 재검토도 요구한다. 후지티브 정치부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17일 열린 미일 관세 협의에서 미국 측이 고기, 쌀, 감자 등의 품목을 들어 수입 확대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때때로 메모를 보면서 일본과의 무역 적자는 1200달러, 17조 엔이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차는 일본에서 한 대도 팔리지 않는다는 등으로 주장으로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 강요 협의에서 미국 측은 고기, 쌀, 감자, 어패, 감귤, 게, 과일을 들어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일본 자동차 시장 등의 비관세 장벽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아카자와 대시는 비관세 장벽의 재검토에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도 이런 뉴스가 있죠. 반미적인 입장에서 속국이 아닙니다. 일본은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 요구에 분노하는 식자들, 제이캐스트 뉴스라는 데서도 이런 뉴스들이 나올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옆에 누구죠? 아까자와 아까라는 게 빨간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소를 지면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최상목 부총리가 이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미국을 가는데 아마 유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미국 소고기 호주 거보다 맛은 좀 없다고 합니다만 뭐 수입 좀 해주고 또 우리나라 그 대형이 아니고 가족형 그 축산
업체들도 고민은 많이 보호를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쌀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에는 그 쌀 얘기가 나왔죠.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쌀이 비싸다 그러는데, 일본이야말로 미국 쌀 수입해가지고 좀 소비자 가격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기도 하네요. 아마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유사한 형태의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먼저 그 조선과 그 다음에 그 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그런 프로젝트 참여 요청 등, 예,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다소 유리한 협상이 되는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자기네들 조선 기술 좋다고 지금 국내 뉴스에서 어필을 했죠. 그러나 하나오션이 발빠르게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고, 발빠르게 그 미국에 호응하는 거를 관세 이전에도 그 하나가 행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의 서해공정 강청 말뚝까지 박았다. 노석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4월 19일 날 보도했는데, 한 번 보도가 나온 얘기를 재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만든 해상 구조물, 각각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의 철골 구조물이다. 여야는 중국 정부의 강한 요구함을 표하며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야당 애들이 얼마나 유감을 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잠정 조치 구역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중국 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한국의 서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런 중간 지역은 그럼 우리는 요거는 건드리지 서로 건드리지 않는 잠정 수역인데, 여기에다가 중국 측에 가까운 쪽에 선난 1호 고정 구조물, 선난 2호라는 구조물을 띄워가지고 정말 그 중국 새끼 착상 같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제주도 밑에 그 마라도 밑에 이어도 저기 해상 그 과학기지 이어도는 우리나라 명칭으로 알아야 돼 있던 거죠. 수면 밑에 약간 있는 건데, 암초 같은 건데, 섬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어도라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한 거니까 그건 우리나라 영역에 있는 거고요. 이 그림은 일본하고 이 대마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긴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내보내는 거는, 한동훈을 막아라. 친중 국힘당의 총공격. 김문수 씨에 대한 이력을 쭉 얘기해서 완전 친중파다. 황교안이도 마찬가지다. 반중의 시조세는 김정민 나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17%라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하지만 한동훈이 10.4%다. 이렇게 이제 여기 25년 4월 6일에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수 1200, 응답률은 4.8%. 이거 4.8% 가지고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샘플로. 범여권연대 한동훈 반대하고 있다. 미국 비공식 접촉 중 김정은은 반중이다. 미국이 비공식 접촉 중이다.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수비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63, 6월 3일이 무슨 뜻이냐, 47, 뭐 이런 것들. 63을 더하면 9가 되나요? 글쎄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수비학은 저는 학이라고 붙였지만 학문이라기보다는
그 사이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심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두는 것에 대해서. 뭐 거기에 사람들이 또 빠져들기도 하죠. 이재명 근데 소수가 아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인간이다. 이게 그 소수라는 얘기인가요? 47이라는 게 7963인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종북 주사파를 제거할 것이다. 아, 북한에는 노조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그 저기 상관관계 식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전략적 사고라는 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의 수준을 많은 국민들한테 요구한다. 본인의 수준 높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은 합니다. 애초에 선을 그은 한동훈이다. 윤통하고. 그런데 뭐 친윤이라는 한 자들이 위장 친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훈 대 김문수 비교를 한 거를 소개를 했고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가상자장 본진 몰라라고 또 한동훈이 그 민주당 비판한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당층 사자 대결에서 한동훈 25%, 이재명 15.3%, 이낙연 14.3%, 이준석 5.3%가 나왔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려는 자들, 소각장 반대용으로 활동한 것은 본인들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중국화를 막으려는 게 목표다. 반중 친미 운동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면 본연의 역사 콘텐츠로 갈 것이다. 한동훈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쎄, 국제 정치 외교가 결코 역사와 무관하지 않고 상관관계가 성립할 터인데, 어, 그러나 이제 이 부부 방송이 음, 정치적인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좀 한국이 제대로 된다면은 자기네들은 어, 역사 콘텐츠 고대사부터 해가지고 어, 연구한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자기네들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동훈 겨냥한 가미가체 대선. 가미가제라는 게 자살 폭탄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 자살 드론 작전, 대선. 이재명 뒤에 준공이 있고 준공 뒤에 영프 로스차일드가 있을 수 있다. 유튜브에 샵을 많이 넣어라. 제목만 쓰지 말라. 각 영상에다가도 샵을 많이 붙여라. 핵심 단어 등에. 당신은 국회 숲에 숨어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공격을 했답니다. 국힘당은 부정선거 안 했는가? 민주당 부정선거만 얘기하지 국힘당은 부정선거 안 했냐고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친중은 좌우에 모두 다 있다. 트럼프가 믿을 만한 세력이 과연 한국에 있는가? K-10핵은 미국 10핵과 관련이 없다. 일본에 J-10핵이 있는데 미국과 연결이 잘 되어 있다. 하와이에서 만들어지긴 했다. K-10핵이. 이렇게 얘기는 하네요. J-10핵의 아이바라는 그 창립자가 미국과 끈끈이 연결되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서 마약 근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장기맵의 쇼핑센터가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이. 배달업에 노조가 생긴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종북 주사파 대 친중파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코나이를 집중 비판하는 내용도 있네요. 테마주로 상가해야 되지 않겠냐. 대표가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제가 별도로 그 실적 분석을 스루프 어카운팅에서 해서 올렸습니다.
러시아 푸틴 미국과의 잠재적 알루미늄 히토리 거래 개요 발표. 이것은 2월 25일 날 코리아 타임즈에 했던 얘기를 좀 뒤늦게 가져왔어요. 이미 뭐 여러 번 나왔지만은 미국의 히토류 금속 매장지를 공동으로 탐사하고 미국 내수 시장에 알루미늄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러시아 강요 회의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공동 프로젝트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민간 기업들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휴전이 되는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이미 점령한 쪽도 그 히토류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연고권을 이미 확보하는 의미에서도 미군이 거기를 개발해도 좋다. 뭐 이런 쪽의 의견이 나왔었죠. 미국 관세 정책에 제외된 국가는 러시아밖에 없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미리 선수를 친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가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관세에 뭐 물론 거래도 별로 없겠지만은 관세 대상에 제외시킨 거죠. 러시아는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러시아, 독일이 황소자리 미사일을 보내면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어, 독일이 이 타우러스, 토러스를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긴 것 모양인데요. 요거를 우크라이나한테 주면은 니들도 우리 공격 대상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거를 독일이 제공을 할 거다. 여기 그 타우러스 캐포 350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시된 모형인 것 같습니다. 미 수출 올스톱 마진 포기하고 버틴다. 무역 전쟁의 앞날 캄캄한 중 공장들 했는데 어, 모든 공장이 아니고 일단은 요거는 섬유입니다. 바오딩에서 이윤정 특파원이 조선비지에서 4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 최대 수건 생산지 허베이성 가오양현의 무역전쟁의 미수출 중단, 상점 대거 휴업, 원가 낮추고 마진 포기에 버티지만 곧 한계. 이 중간 제품들이 그냥 창고에 쌓여 있는 그 사진을 찍었네요. 황량한 도매거리, 인건비 줄이고 원가 낮춰야 관세 개고 상세.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 15일 트럼프 취임 전 부과된 품목별 관세까지 포함하면 대중국 관세가 최대 245%라고 밝혔다. 문이 닫혀 있는 그 도매 상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청계천 그 의류 상가, 뭐 이런데 사진일 것 같습니다. 1차 그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그때 벌써 무릎을 꿇었었죠. 근데 꿇기는 싫으니까 하와이에서 무역 협정을 했는데 그때 다른 것보다도 금융시장을 100% 개방한 게 그때였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중국 금융시장이 완전히 미국 시장한테 맥힌 트럼프 일 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융자본이 지금 들어가서 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시에 빠진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는 폭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중국 실험실에서 인위적 제조 홈페이지에 게재. 우리가 뭐 음모론이라고 뭐 치부한 데는 그거지만 우한연구소에서 그 연구한 거가 유출이 돼가지고 발생한 게 코로나19였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딥스테이트와의 결혼한 모습이다. 우한연구소는 미국 기업이 자금을 지원했다고 그렇게 또 되어 있죠. 우한 이 바이러스 연구소가 미국 빌 게이츠도 뭐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 2.0에서는 나름대로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세력과의 또 대립,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고 검증해 본다. 레몬이라는 영화 유튜버 내용을 어제 우연히 그냥 뭐 봤어요. 그런데 이제 딱 제한테 느낌이 오는 게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변수 복수 함수론, 이렇게 이제 말이 어려우면 제 머리도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옥과 키오시. 이 영화 전반부에 이탈리아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 8, 13, 21, 34. 5 더하기 8은 13이고 8 더하기 13은 21이고 13 더하기 21은 34다. 이것이 마치 이 우주에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수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듯하다. 옥가 키요시는 교토대 강사로서 강의 도중에 영원한 숙제인 다변수 함수 난제풀이를 한다. 다변수 복수 함수론,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생각해서 바깥쪽으로 증명하면 풀린다는 착상을 한다. 이름하여 하르톡스의 영문제. 1931년 프랑스 유학시 만주사변이 발생했고, 학계에서 업적을 꼽히려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일본 학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긴 뭐 박사 논문을 패스하려고 그래도 담당 지도 교수한테 까놓고 얘기해서 그걸 무슨 료라고 그러던가요? 심사료. 아니, 심사료를 주면서까지 박사가 되게 되잖아요. 그 심사료가 옛날 한 30년 전에도 수백만 원이었다고 그러는데, 한편에 그 박사 논문을 검토하는 그 교수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 하면 돈 억수 들어가요. 돈 주고 박사학위 사는 거라고 30년 전에도 저도 그렇게, 물론 이공적이 아니고 인문 쪽 사람의 경험을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들이 학계라는 것도 사실상 세력권제, 나와바리 그런 것들이 있는 게 현실 아니냐,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을 영역을 나눠 계산하는 착상을 한다. 역으로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고 그러는 건데, 몰입은 세계 수학사의 난제인 하르톡스의 영문제를 풀고 상공 이행원리라고 불렀다. 일본 수학계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그의 논문을 아내가 프랑스 수학자 카르탕의, 이 카르탕이라는데 가르댕이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본식 영어를 갖다가 그렇게 국문 번역을 한 모양인데, 들리는 말을 프랑스 말은 가르댕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가르댕일 것 같아요. 가르댕. 높게 인정하는 편지를 보여주며 호소를 합니다. 아내가 발벗고 나서서 악기가 서로 울리는 것처럼 절차탁마하는 동료임을 읍소한다. 좀, 좀 검토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그의 논문은 일본 수학계가 검증할 수 없어 미국에 초청받은 물리학자,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머리가 뛰어난 물리학자, 소장 물리학자가 미국에 초청을 받는데, 그의 손을 통해서 서구에 전달하자. 그러니까 프랑스로 직접 간 게 아니고 미국으로 가서 관련 교수한테 이 논문을 좀 검토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다시 프랑스 수학자 가르탱까지 가는 과정이 있고, 최종적으로 프랑스의 가르탱이 직접 키오시,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키오시를 찾아옵니다. 당신의 수학 이론 논문이 한마디로 위대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라고. 물론 계속해서 발전은 더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이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1960년 제가 한참 어렸을 때군요. 11월 4일 문화훈장을 수상하게 된다. 다변수 복소 함수론의 3대 난제를 푼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오카 키요시는 모든 공을 아내에게 돌린다.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제비꽃은 그냥 제비꽃답게 피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자연에 숨겨져 있는 피나버치 수혈과 같은 거를 자기는 그냥 찾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제비꽃답게 저는 그냥 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부정력 이데아로라고 이데올로기 이데아로 그런 뜻 같아요. 실제 인물의 얼굴을 이렇게 또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가르텐 교수가 층 개념으로 이것을 일반화해 이것도 참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현대 수학을 크게 발전시킨 기점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수학사에 대한 얘기를 드라마 영화화를 재미있게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복소수 그 함수론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수학은 저는 아주 젬병입니다. 산수인 가감승제로만으로 하는 스루프트 회계 편집증 환자로서 저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준을 못 벗어났어요. 원가 회계 세력은 복잡함을 중심으로 이를 변동비와 고정비 성격으로 디커플링하여 영역을 나누어 계산하는 착상으로 비유가 저는 돼버립니다.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고 검증해 본다라고 하는 말은 원인 가정을 하고 그것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히게 됩니다. 저도 엄청 그 편집증 환자죠. 상공이행 원리는 프라잉 피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르는 돼지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냐. 그러나 착상은 그렇게 하죠. 저건 나르는 돼지다. 그거를 땅에 내려앉히는 고난한 작업, 이론적인 작업이 이 주인공이 오카 키요시가 했던 작업이라고 비유를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주제를 이게 생존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원가 세계가 이 복잡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디커플링해서 영역을 나누어서 분석을 한다. 이거는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인정을 못 받냐? 나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리토리. 기존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이권을 빼앗기기 싫은 거죠. 수렵택에는 아주 쉬우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밥벌이가 떨어지는데 왜 그거를 찬성하겠냐 이런 얘기죠. 영원히 기업 감사 해먹고 할 수 있는데 스루프트 회계로 하면은 회계 전공 안 해도 쉽게 아마 손익계산에 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세계를 원하는 거죠. 강원랜드의 서울에서도 카지노를 운영하는 정부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GKL이라고 이름을 좀 자꾸 들어봐서 뭔가 봤더니 이게 카지노 매출량을 1분기 거래했어요. 1082억 했네요. 전년보다 15.6% 매출이 증가했어요. 이게 또 검색을 해보니까 그랜드 코리아 레전드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강원랜드도 있죠. 그래서 강원랜드는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파라다이스라는 데도 있는데 이 영종도에 있는 거죠. 그래도 이게 국내 자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자본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경쟁업체가 그 중국 사장이 하는 미국 자본으로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뒤에는 또 그 중국하고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파라다이스가 규모는 더 크네요. 카지노 매출이 2229억 원. GKL은 서울시내 삼성역 근처에 있어요. 서울 시내에 정부가 운영하는 카지노가 있다. 이거 국내 카지노는 국내인이 출입을 할 수가
외국인 상대 이것도 8.8% 증가했어요. 대한항공 참고적으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빼고요 한 4조 원 했네요. 3.5% 증가했고 그 영업이익이 근데 거꾸로 19.5% 감소한 거로 그렇게 이번 1분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